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설명할 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상향의 잣대를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상향을 딱 만들어 놨다? 근데 그 이상향을 왜 만드느냐? 바로 시장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바로 이 시장을 갖다가 쫙 연구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윤 제로인 상태에서 장기적인 균형을 가져간다. 그죠? 더 이상 들어오거나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과연 정말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장기 이윤의 각 개별 기업들의 바로 상태를 바라보면은 가격 이퀄 MR 이퀄 MC 이퀄 AC 그죠? 다 일치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지고 바로 거기에서 거래량이 결정되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을 이루는지 자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바라보시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분필을 이제 사러 갑니다. 분필을 사러 가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분필이 1,000원이면은 나는 그 제품을 기꺼이 살 거야 라고 이제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1,000원 정도 가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딱 사려고 보니까 가격이 700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사게 됩니다. 그죠? 근데 1,500원의 가격이 붙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난 저 분필을 1,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져간다고 생각했는데 1,500원이야? 그러면 안 사. 그러면 여러분이 물건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이 시장에서 그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그만큼의 거기에서 편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치르고 그 제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 제품을 내가 가져온다는 것은 나는 그 제품에서 1,000원만큼의 가치, 그죠? 1,000원만큼의 편익을 내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의 가치를 치른다는 거죠. 만약에 1,500원이면은 나는 1,000원 정도의 편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500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제품을 사진 않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격이라는 것은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거기에서 얻는 편익, 이거는 마지널 베네핏입니다. 그죠? 거기서 얻는 편익이 내가 최소한 그 가격보다 크거나 같거나 인 상황에서 그 제품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가 1,000원짜리 가격을 붙여져 있는 걸 산다? 그러면 나는 저기서 충분히 1,000원 정도의 편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가격을 치른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1,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1,500원이라고 붙어 있다? 나는 1,500원만큼의 편익을 내가 저기서 가져갈 것 같진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 제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최소한 그 가격 대비 내가 거기서 얻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이 그 가격보다 크거나, 그죠? 아니면 이퀄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제품을 사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소비자 입장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 자, 여기 보면은 P 이퀄 MR 이퀄 MC 이퀄 AC죠? 그러면은 그 제품을 하나 더 만드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만큼 그 제품을 어떻게 돼요? 가격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자, 이건 기업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토탈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만큼 이용 고려하지 않고, 그죠? 추가적인 비용만큼 딱 고려해서 가격을 매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이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완전 경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최소한 소비자 입장에서 거기서 얻는 한계 편익이 이퀄이거나 더 크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은 자, 전체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최소한 이 제품의 가격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람들 입장에서 그만큼의 편익을 가져간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 자, 그래서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최소한 일치하는 그러한 시장이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가져가는
한 개 편익보다 한 개 비용, 추가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다면요. 이거는 생산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효율성을 최대로 극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한 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 그걸 만드는 추가적인 비용보다 그걸 샀을 때 사람들이 누리는 베네핏이 더 크다. 그러면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품을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기업이. 비용이 더 크다면은 편익보다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작으면은 기업은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더 효율성을 크게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완전 경쟁은 어때요? 이퀄인 상황. 이퀄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생산이 이루어지고. 즉, 그 제품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그 제품을 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베네핏, 편익 하고 똑같다? 편익이 더 크면은 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 비용이 더 크면 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어디서 멈추느냐?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로 완전 경제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어렵죠? 두 번째 이유는요, 아주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도 그냥 그래프 안에서 탁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뭐냐? 자, 그 제품을 만드는데 각각의 기업에 있어서, 자, 요거 보세요.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 처음에는 평균 비용이 많이 들다가 그 다음에 점점 적게 들다가 다시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들겠죠. 자,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각각의 개별 기업들은 어디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까? 그죠? 평균 비용의 최소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평균 비용의 최소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각 기업들마다 전체 평균 비용이 최소인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는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겠구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구나.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바로 이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불안정 경쟁 시장, 그죠?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 하나의 잣대로서 이제 만들어둔 케이스인데, 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존재할 수가 없죠.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가 들어가 있고, 이 판매자들이 모두 똑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개별 기업들은 프라이스 테이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 뭡니까? 진입과 탈퇴가 언제 하는지 자유롭다. 진입이 언제 하는지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완전한 정보, 그 제품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보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탈퇴가 자유롭다는 것은 그 매몰 비용이 바로 제로다. 탈퇴할 때 모든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매몰 비용이 제로다.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서 보니까는, 자, 전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이윤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손실 났습니다. 나갑니다. 들어오다 나가다 들어온다 나간다가 점점 폭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더 이상 들어오거나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보니까는 각 개별 기업들은 이윤 제로인 상태에서 수렴을 하고 있더라. 이윤 제로인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윤 국대화를 이루고 있다. 자, MRCOMC 이루고 있죠. 여기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는 이윤 국대화를 이루고 있는 거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윤이 제로인 상태다. 자, 이윤이 제로인 상태에서 왜 그러면은 나가지 않느냐? 얘기했었죠. 자, 바로 정상 이윤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추가적인 경제적 이윤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 이윤은 정상 이윤이 아니라 경제적 이윤이 제로인 상태. 그럼 각 개별 기업들은 모두 정상 이윤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바로 우리가 가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각 개별 기업의 장기 균형에서의 각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격의 변화, 공급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큼을 공급할 것이냐, 그 궤적을 이은 것이 바로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각 가격이 변할 때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한계 수입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죠. 자, 이윤곡대가 조금 뭡니까? MR=MC죠.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선 자체가 한계 수입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MR=MC, MR=MC를 쫙 찾아가다 보니까 공급 곡선은 MC의 궤적을 따라서 올라가더라. 됐습니까? 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결론은 뭡니까? 아, 이 시장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야. 근데 왜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냐?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했죠. 자, 봅니다. 바로 그 제품의 가격이 P=MR=MC=AC 여기에서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럼 결국은 뭐냐? 그 제품을 산다는 것은 그 가격에 산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한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편익을 얻어가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에서는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그 제품을 추가적으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 그죠? 한 단위 더 만드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샀을 때 거래가 이루어졌다, 산다? 나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퀄이 되는 상황. 그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가격이 만약에 한개 비용이 크다면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한개 편익이 더 크다면 더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퀄이다.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두 번째, 눈에 보이죠? 각각의 개별 기업들은 그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평균 비용의 가장 최소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졌다. 효율적이다. 자, 됐습니까?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